CI 월드를 보겠습니다. 컴프레셔를 보면 공사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공기를 넣어주는 장치인데 압축기라고 합니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완전히 압축을 해가지고 강한 압력으로 호수 집안에 물 호수 될 때 이렇게 축게 압축을 이렇게 누르면은 물 줄 때 하단에 멀리 나가죠. 근데 그게 이제 압축입니다. 네네. 그래서 압축인데 압축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주요 원리는 피스톤 왕복 운동, 피스톤식, 회전 운동, 스크류식, 터보식으로 가스를 흡입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압축의 고압의 상태를 만든 것. 가스만이 아니라 공기 컴프레셔는 이렇게 공기를 압축해서 고압으로 쏴가지고 못 같은 거 탕탕탕 박아보셨죠? 그걸로 그래서 강한 힘으로 계속 사람 손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기계 힘으로 전기적인 것도 있어요. 전기적인 것도 탕탕탕 이렇게 딱딱 못이 바가지입니다. 그건 뭐 못이라기보다는 이게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이런 이게 줄줄이 쭉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가 나갑니다. 예, 전기적인 방식도 있고. 그래서 냉동 사이클에서는 심장 역할로 냉매를 순환시킨다. 압축기. 이 압축기는 에어컨도 존재하고 냉매를 이게 에어컨 같은데 냉장고 같은데 들어갑니다. 작동 방식은 기계적 압축, 피스톤식, 모터의 동력으로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이며 실린더 안에 공기를 흡입, 압축, 배출한다. 이렇게 있는데요. 공기나 이런 거 열을 할 때 제가 공기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공기량이 제법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공기 탱크 방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압축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거는 카브레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압축기를 달아놓을 수도 있어.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전투기, 또 드론 같은데 제트 엔진 달잖아요. 그러면 제트 엔진 그것 말고 터보 그 블레이드, 터빈 블레이드 그거 말고. 터빈 블레이드나 이런 터빈 돌아가는데 홈을 좀 파주면 잘 돌아간다 그랬죠. 하시면 저기들이 그거 필요 없다. 그냥 공기를 여러 군데에서 빨아들이는 공기량이 제법 많이 들어온다. 스크류 구조를 좀 좋아요. 네. 스크류 구조는 좀 좋고요. 공기 탱크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압축 비율을 조절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공기 탱크가 여러 가운데에서도 여러 군데라는 것은 열 군데 방향이 열 군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렇게 그거를 약간 각도를 이렇게 살짝 벌어져서 가운데 모여 있더라도 좁은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드라이기 같은 것도 들어올 때 좁은 통로를 통해 들어오면 압축기가 되는데요. 통로 형태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도 여러 군데 통로를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갖고 좁게 들어오면 압축기가 됩니다. 간단한 형태 송풍기도 그렇게 만들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송풍기도 빨아들일 때 현재 송풍기를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컴프레셔를 여러 각도로 빨아들여 10군데에서도 빨아들일 수 있다. 냉각 뭐죠 한쪽이 열을 어떤 여론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열에 냉각시키는 냉각 시스템에서는 진공청소기처럼 이게 빨아들여서 외부로 내보내시면 되겠어요. 그런 거 하시면 되겠고요. 에어컨 같은데 위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렇게 더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외부로 내뿜는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에어컨이나 냉풍기 같은데 그렇게 더운 공기를 없애고 차갑게 하는 이런 방법. 거기다 입출력까지도 하면 더 좋겠죠. 공기를 이제 내보내고 바깥의 공기가 너무 더우면 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운 공기만 잠깐 빼더라도 숨 막히지만 않으면 그래서 환기만 되면 충분히 차가워집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컴프레셔를 공기 탱크 이 방식은 어디서 쓰냐면은 비행체에서도 쓰고 배에서도 쓰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데 쓰고는 석탄, 석유, 가스, 화력 발전할 때도 공기 압축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이렇게 연소실에 있어서 어떤 비행 운전이 많이 이렇게 돌아간다. 오토바이 같은 데도 돌아갈 수 있어요. 오토바이 같은 데도 넣고 이렇게 오토바이에 따라 충분한 공기를 주죠. 그래서 비행체 같은 데서는 연료하고 공기를 섞어주는 이런 믹서 기능도 가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 산소나 수소통을 갖고 다니다 조금 넣어주는 그래서 아니면 연료 자체를 석유 자체다 그러면 석유다 그러면 원래 주에서 판매할 때부터 산소를 조금 풀어도 터지지 않을 정도 수소를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바이오 디젤도 그렇고 석탄을 가스화 시킬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가루나 입자를 가지고 원자력 발전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석탄, 석유 발전을 또 석탄 가루 가지고 또는 석탄을 가루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큰 어떤
대형 화력 발전소를 지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모듈 방식으로 보일러통 100개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렇죠. 100개를 데워가지고 큰 물통으로 옮겨서 발전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G라든지 이런 데서도 프랑스 원전 업체에서도 하지 말고 다른 화력 발전에서 하지 마세요. 네. 석탄도 가루로 이게 가스 발전할 때도 수소 산소를 조금 넣어줘서 할 수도 있고 방사능 염려가 없어.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가스도 넣을 수 있는데 석탄하고 석유를 더 혼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우라늄하고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가스 구전할 때 석유하고 섞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비행체 같은 데서는 이렇게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입자를 아주 미세하게 갈아가지고 그것을 액상화시키고 이렇게 가스화시키는 이런 장치를 갖고 다니면서 우주 항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제가 혐오포 같은데 이렇게 뭐 기타 기존에 뭐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막 10 정도 나온다는데 거기다 추가로 외부에 달아가지고 이런 것을 연통을 연료가 이렇게 뭐가 됐든지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가로 세로로 금속을 배치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걸로 이제 뭐 장갑을 만든다 그랬죠. 장갑차. 그래서 소형 승용차나 일반 화물차 같은데 이렇게 장갑을 바퀴까지 대어가지고 장갑차로 만드는 값싸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도 기관총이나 유탄 발사기를 카메라 인식으로 앞뒤로 위아래 자 그래서 이렇게 쏜다. 유탄 발사기를 자탄 방식으로 이렇게 쏘거나 박격포나 유탄 발사기를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각도 계산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장치로 이렇게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보면서 이 정도 각도면 어느 정도 나가겠다. 이 지점을 이렇게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2, 0.3 좌표 시점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지도 거기 땅속 지도를 해서 가스관 피해서 구청에서 공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연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걸 카메라 인식으로 해가지고 보이는 화면을 이거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이 정도 어느 정도 하게끔 그걸 해서 박격포나 유탄발 다른 모든 자주포 이런 함포 탱크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방산 장비에서 이것이 이 방식이 다 쓰일 거예요. 비행체에서 이렇게 미사일 쏠 때도 그렇고 이거는 전파를 이렇게 A사례다 모든 전파를 쏠 때도 이 좌표 시야 방식을 쏘시면 되겠습니다. 송신하고 수신하실 때 위치를 알 수도 있고요. 들어오는 각도를 통해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박격포탄도 안에 자탄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 수류탄도 자탄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자탄을 할 때는 대중소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드론에다가 이런 슈루탄 같은 거 달아가지고 상용 드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병이 갖고 나면 싸게 할 수 있다래도 미군 쪽에서 하시더라고. 이거 제 기술인데 하지 마세요. 우리 우크라이나 그거를 수십억 대 1억 대만 만들어갖고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통경을 따라 사람이 달라붙어서 전쟁을 쉽게 끝내는 마피규아니겠죠. 이거 누가 당하겠습니까? 저녁에 딱 새벽에 딱 풀어오면 다 죽지. 거기 일개사단이 있더라도 순식간에 그냥 오전에 전쟁 다 끝납니다. 네. 아비규환 공포무기일 것 같아요. 이거 미국에서 하지 마십시오. 부탁 좀 드립시다. 네네. 그 다음에 뭐든 슈르탄이라도 박격포든 자주포든 탄 종류에 상관없이 이게 뭐든 뭐니까 백린탄을 이렇게 콩알탄처럼 넣어가지고 그걸 떨어뜨려서 이렇게 불바다 만드는 이런 것도 했는데 또는 프로펠러를 약간 위아래로 달아가지고 미니 드론처럼 만들어서 슈리탄을 이렇게 투사할 수도 있고 카메라를 달아서 특정 지역에 이렇게 촬영을 일정 시간 하고 다시 모선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병사가 이렇게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드론 방식이 좀 작게 만들면 잘 눈에 띄지도 않죠. 거기다 폭약을 달아가지고 뭐 비행체에서 떨어뜨렸다 지뢰를 심을 필요 없이 이것을 이거 좀 프로펠러 펜을 달아서 이거를 폭약 달았다. 그럼 작더라도 수만 발을 떨어뜨리면 동시에 이렇게 타이머를 달거나 이거 리모컨 방식으로 리모컨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터뜨립니다.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면 슈리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이너마이트도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슈레탄 방식 이렇게 전파 방식으로 터뜨릴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각각하거나 같은 파일 이름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프시킬 수도 있고요. 시간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안전을 위해서 대인지뢰나 대전 차지래도 이렇게 가능하고 다시 켜서 갖고 올 수도 있고 박격 포탄을 이렇게 어떻게 심어가지고 타이머 방식이나 슈레탄 뭐 기타 모든 자주 포탄, 펜크 포탄, 한 포탄에 타이머를 넣어서도 할 수도 있어요. 타이머를 넣어가지고 터뜨리거나 전파 방식으로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용도로 쓸 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 모든 포탄에 타이머를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동시에 터뜨린다. 그 지역을 전파로 동시에 터뜨린다. 어뢰나 기뢰 같은 데 움직이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주역에 몇백 대씩, 몇천 대씩 대기하고 있다고. 주요 함대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뢰를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이게 드론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오토바이 엔진으로 해서 우리 토에 200km 이상 가니까 400km 정도는 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만드시면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 팬이 여러 개일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배에서도 쓸 수 있고 선풍기 같은 데 쓸 수 있고 홈을 좀 파주면 좀 파워가 세집니다. 선풍기 같은 데 금속 선을 좀 두면 좀 더 시원해져요. 선풍기는 뭐 다른 데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렇게 배 같은데 이렇게 밑에다가 방수 처리해서 프로펠러 팬을 돌려가지고 몇 개를 두거나 위에다가 이렇게 둬가지고 거기는 방수에 대도 되고 위에서 이렇게 공기부양정처럼 돌려서 고속보트를 만들 수 있는 거기다 어뢰나 기뢰를 싣습니다. 들이받거나 어뢰 같은 데 쏘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에 헬파이어 미사일이었는데 모든 미사일 이렇게 헬모포레드 미사일에 추가적으로 장착을 이렇게 아까 지금 제가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에 가스 구조도 된다 그랬는데 뭐 로켓 같은 데는 그냥 고체 연료하고 액체 연료를 같이 써가지고 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부의 장착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미사일에도 다 달아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여기서 뭐 헬파이어 이런 소형 미사일에도 가능하다. 외부의 장착용으로 해서 속도가 엄청 빨라서 현재보다 개조가 엄청 쉽고 탈부착도 가능한 것도 있고 그냥 외부 장갑을 거기다가 가로 세로 이렇게 금속을 가로 세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게 방탄 구조가 된다는 해서 여러 겹도 할 수 있고 비행체 장갑으로도 쓰고 배장갑으로도 쓰이고 보일러 탱크나 가스 탱크 이런 거나 관 흐르는 관 그것으로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수익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가로 세로 됐을 때 안에가 강화 플라스틱이고 텅스텐 분말이래 금속 분말을 채운 강화 플라스틱일 수도 있습니다. 열에 좀 강하면 열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방어할 필요가 없으면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냥 그 플라스틱으로도 가로 세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걸로도 뭐 텅스텐 분말이나 각종 금속 분말을 채워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배치합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 됐든 고무이 됐든 금속 분말을 넣어가지고 카본 소재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금속 카본 소재 같은 가로 세로를 뼈대를 넣어주고 정형적이거나 비정형적인 고무 금속 이 방법은 고무 금속 플라스틱 제조나 실 제조에서도 들어갑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의 텅스턴 분말을 갖다 아라미드 섬에 넣어줘도 괜찮지 않나. 그러면서 방어에 좀 방탄으로 사용하는데 모든 실에는 유리 소경 코팅제사나 유리만큼을 넣어서 제조했습니다. 거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거기다 돌 분말도 같이 넣어주거나 돌 입자나 이렇게 텅스턴 입자 이걸 두 개를 같이 넣을 수도 있어요. 칼 제조할 때도 가로세로로 기존 만들어진 재료 서로 다른 재료로 금속 만들 때도 그렇고 고무 서로 다른 같은 재료나 다른 재료로 뼈대를 넣어주고 고무 알갱이 같은 거는 알갱이를 이렇게 뭐 동그랗게 탱탱볼로 만들었다 그러면 천연 고무 알갱이 아니면 협성 고무 알갱이로 만들어가지고 탱탱볼로 신발 밑창이나 다른 데도 다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고무 이런 데는 이렇게 건축용 그렇게 판넬에도 안에다 기포를 포함한 알갱이나 이렇게 단열재도 그렇고 스티로폼에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보온 보냉을 할 수 있는 그런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서 무게가 좀 안 무거우면 좋죠. 그렇게 만들거나 오목화놈을 봐서 이렇게 겉에는 pom판 오목화놈을 여러 개 불어파가지고 이것을 안팎으로 배치해서 건축용 판넬에도 쓸 수 있습니다. 냉기나 열기를 반사복사합니다. 바깥에 거 이렇게 그렇다 치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시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컴프레서 얘기하다 가져왔는데 제 기술 일부러 좀 많이 언급하려고
하시는 무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컴프레셔의 작동 방식은 피스톤식, 스크류식, 나사가 회전하면서 두 개의 로터가 나사 모양이 반대방에 회전하면 로터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면서 공기를 압축한다. 이 모터의 동력으로 이렇게 피스톤식 용접형은 모터의 동력 피스톤이 상하로 움직이면서 실린더 안에 공기를 흡입, 압축, 배출합니다. 이런 구조도 있어요. 왜냐면 제 방식에 이렇게 공기를 압축할 때 여기 이렇게 실린더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고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압축하는 저기 주사기처럼 이렇게 된 그런 압축도 있을 수도 있다. 간단한 방식으로. 그럼 정기적인 압축을 할 때 이것이 되겠죠. 정기적인 압축을 할 때 간단한 압축기로서 수동으로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압축하고 이렇게 주사기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신 주사기는 회전하지 않으니까 여기다 스프링, 그렇죠. 이게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좀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의 압축기도 있을 수 있다. 안에가 이렇게 실린더처럼 돼 있고 진행을 해요. 이거 막대 같은 게 주사기처럼. 그래서 동시에 회전 압력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한 형태의 이렇게 압축기도 있을 수 있겠다. 정기적인 방식과 수동식일 때. 그래서 이런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진공 챔버 같은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전기 진공 청소를 이렇게 수십 개나 수백 개 가지고 진공 챔버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유압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 대기로. 터보식, 스크류식은 로터가 두 개의 로터 나사면 반대쪽으로 회전하면 로터 사이 공간이 줄어들면서 압축한다. 압축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터보식, 원심식, 고속 회전하는 임펠러 원심력으로 공기의 운동 에너지를 주어서 가속시키고 디퓨저에서 압력으로 변환시켜서 압축하는 데는 방법이 다양하다. 그냥 압축기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를 이렇게 압축을 하는구나. 그래서 압을 세게 해서 물 호수 이렇게 딱 주둥이 해가지고 멀리 보내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압축이죠. 그러면 컴프레셔도 이렇게 공기 내보내는 통로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것을 길게 해서 통로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통로를 제가 저기 뭡니까 저기 소화기 관을 주둥이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회전 구조를 안에 스크류 구조를 해서 멀리 보낸다 그러죠. 그럼 이것도 통로를 이게 길게 공기 나오는 통로를 길게 이렇게 설계를 하면 이렇게 압축이 된다면 주둥이 물 주둥이 보러스 주둥이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을 스크류 구조를 주거나 그것조차도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공기의 비율을 조절한다면 굉장히 압이 세질 거다. 간단한 방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싸게 제작할 수도 있다. 공기를 들여온다. 이것을 주둥이를 이렇게 나오는 공기를 이렇게 하나짜리 이렇게 있고 안에 이제 공기 탱크는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컴프레셔를 그렇게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에서 공기 양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한 개 쓸지 두 개 쓸지 세 개 쓸지 해가지고 공기 양을 많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비행체에서 쓰는 논리인데요. 배 같은데 제가 그 방식을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공기 양을 좀 많이 해서 공기 양이 많아갖고 좁혀주면 압축률이 세죠. 물의 양이 많다. 그러면 압축을 갖다 하면 굉장히 압축의 힘이 셉니다. 그 방식과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이렇게 공기를 내뿜는 입구를 길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개폐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컴프레션을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냉동 사이클 좋은 조합의 가스 맥내를 흡입하여 고온 고바의 증기로 만들어서 응축기로 보낸 심장 역할을 한다. 냉동 냉방의 핵심이다. 그 다음에 음향 분야에서 컴프레셔 올리 오디오 신호 처리 소리의 다이내믹 렌지를 줄여 전체적인 소리를 평탄하게 만든다. 소리의 크기 차이를 줄여서 전체적인 소리를 평탄하게 트레스홀드 이것도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 저도 그냥 보면 가서 이거 구글 자료 좀 찾아보면 알겠는데 귀찮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나중에 한번 알아보죠. 트레시홀드 설정된 소리 크기 레벨 이상부터 압축을 시한다. 그냥 이렇게 공기 이렇게 해서 레이시오 트레시홀드 이상 소리가 커질 때 얼마나 압축할지를 비율로 정한다. 이런 게 있고 소리도 압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택과 릴리스 소리가 압축되기 시작하고 트레시홀드 이하로 내가 압축이 풀리는 저도 이렇게 학습을 하니까요. 계속해서. 핵심 기능은 컴프레셔는 기체나 가스의 공기나 기체, 가스의 부피를 줄여서 압력을 높인다.
그럼 열도 높아지죠 보통. 그래서 그 에어컨 같은 거나 이렇게 냉장고 같은 거 압축할 때는 그 열을 이렇게 응축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갖고 외부로 발산을 하는데 압축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온과합이 되죠. 압력을 높이. 펌프는 주로 액체의 압력을 증가를 시킨다. 이 유압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압기도 보면은 유압기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스 실린더 밀가루 반죽기에서 이렇게 밀가루를 갖다 이게 넣었다. 동시에 이렇게 전기적 실린더 이렇게 주사관처럼 이게 앞에가 이게 직선 운동을 하면 회전을 하는 이런 걸로 이렇게 밀가루를 짠다 그랬죠. 밀가루 면을 만든다고. 근데 그것처럼 유압기가 있어요. 불이나 뭐 이렇게 기름이나 기타 다른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게 압축을 해주는 거예요. 추가로. 그래서 직선을 운동을 하되 회전 운동을 해가지고 압축하는 압축기도 유압기도 이렇게 개조하시면 되겠어요.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다. 맥상이 이렇게 민답하는. 그럼 거기 또 홈을 좀 파주면 좀 더 파워가 세지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데도 이렇게 또 평판인데 안에 또 홈을 파주면 파워가 세집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손잡이 같은 데도 뭐 석유 말통 손잡이라도 문 손잡이라도 모든 형태의 손잡이 홈을 파주면 굉장히 잘 잡혀지는데, 계단 오르내릴 때 이런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잡아갖고 미끄러지지 않게, 어린애 사람도 이렇게 그 계단 손잡이도 그렇게 만들거나 전체적으로 부식이 안 되게끔만 처리하면 돼요. 모든 형태의 손잡이, 석유말통 손잡이, 석유말통 손잡이에다가 대남 매듭꽂이 맞아요.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은 쉽게 들린다 그랬죠. 아래 위로 넣을 수도 있고요. 위에만 한 군데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손잡이에는 다 된다. 엽기 같은데도 이렇게 이런 기술을 홈을 좀 파서 들어올리는 손잡이 부분은 다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지만 이런 데도 그렇고 손잡이 종류는 다 돼요. 다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 같은 데도 이런 테이프들, 절연 테이프들, 모든 테이프 종류에도 홈을 좀 파서 접착하십니다. 테이프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합니다. 네. 홈을 파서 접착을 시킨다. 비닐 같은 데도 홈을 파서 접착을 시켰어요. 물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비닐 한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에 뭡니까? 미세한 홈을 파서 창문에 붙여서 방음 구조로 갖거나, 그렇게 해서 거기다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비닐하고 단열재를 넣어갖고 비닐하우스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개보다 할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집안에도 방안용으로서 비닐 블라인드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단열재를 좀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닐 블라인드에다가도 단열재를 붙여주거나 얇게 비닐을 붙여 옆으로 찍찍이 배들 붙일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컴프레셔가 공기나 이런 액상, 기타 모든 기체, 가스 이런 것들, 특히 이런 것들을 줄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컴프레셔를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이면 이렇게 좋다. 선풍기도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이면 선풍이 이렇게 세고요. 그래서 공기가 이제 들어올 때 이렇게 압축 공기 들어올 때부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잘게 잘라 놓으면 공기 들어온 것을 큰 이렇게 사이즈로 들어온 게 아니라 공기 들어올 때 잘게 이렇게 잘라 놓으면 압축의 비율이 세지, 선풍의 이력이 세집니다. 그것이 관이 좀 길어지면은 선풍의 이력이 더욱더 세집니다. 선풍기의 원리, 아까 드라이기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죠. 송풍기를 여러 개에서 송풍을 하시면 모터를 한꺼번에 다 2개 있을까 3개 있을까 이렇게. 진공청소기는 반대로 해서 빨아들여서 2개나 다른 통로로 보내면 더 세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도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진공청소기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터를 여러 개 단 진공청소기. 그 다음에 양수기 같은 걸 모터로 여러 개 달아가지고 물을 한꺼번에 빨아 2개짜리, 3개짜리, 5개짜리, 10개짜리 있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물을 빨아들여. 물을 호스는 다 달리. 그런 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